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네, 검찰의 칼끝이 포스코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을 출국 금지하고 실무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수사를 받는 이른바 포스코의 흑역사가 재현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걸까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지금 포스코 그룹 전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포스코 그룹이 맡고 있는 혐의가 뭔지, 그리고 정권 교체기마다 계속됐다는 이른바 포스코 잔혹사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일 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보고 좀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잔혹사입니다. 지금 정준양 전 그룹 회장까지 소환하겠다고 하면서 수사가 지금 뭐 전 그룹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아니냐 이런 지금 시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 그룹 자체로 확대될 것 같아요. 예. 이미 뭐 이완구 총리도 그런 강한 의지를 밝혔고 예. 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포스코에 대한 어떤 범죄 첩보들은 뭐 지난 정권부터 사실은 쌓아둔 것들이 좀 검찰 측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미 뭐 일각 어떤 보도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작년 말쯤에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서 포스코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다라는 어떤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걸로 보면 포스코 그룹 전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사실 저 포스코 건설의 베트남 비자금 100억은 네. 시초입니다. 이 특수수사를 한 게 고구마 줄기 같아서요. 하나 나오고 뽑아내기 시작하면 줄줄줄 따라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정준영 회장, 아마 포스코 건설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 그룹 전체적으로 아마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90% 이상이라고 보입니다. 네,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인데 예. 저희들 키워드에 뽑았듯이 포스코 잔혹사, 그러니까 처음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포스코 회장들이 여러 가지 스캔들에 매여서 중도에 탈락을 하거나 수사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포스코 하면 박태준 회장 아니겠습니까? 박태준 회장 가장 유명한 분인데 박태준 회장이 사실 93년도에 YS 정부 들어서면서 저기 이제 나오고 있지만 명예당직 발탈 당하고 수해 혐의로 기소가 됐었죠. 저거는 사실은 그 92년 대선 때 YS가 박태준 그 당시 명예회장에게 선거대책위원장 부탁했습니다. 예. 근데 박태준 위원장은 그걸 거절하고 그 당시에 민정기의 대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광양으로 내려갔거든요. 예. 그거를 쫓아 내려간 YS와 독대를 했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YS의 어떤 대권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런 괘씸죄 때문에 사실은 명예회장직 박탈당하고 수뢰 혐의 기소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으로 유랑 아닌 유랑을 떠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회장했던 분이 황경로 회장인데 그분은 사실은 전형적인 박태준 맨입니다. 근데 박태준 맨이 어떻게 지금 박태준 회장이 없게 되니까 바로 이제 회장이 되긴 했는데 6개월 만에 역시 수뢰 혐의로 구속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회장은 김만재 회장인데 이분은 YS 때 내내 회장을 하셨거든요. 결국 어떤 면에서 보면 YS 정부에서 박태준 계열을 밀어내고 어쨌든 본인의 사람을 갖다 앉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뭐 그 50 때 그 60인가요? 그 경제부총리를 지내신 경제통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분은 이제 YS 사람인 것이고 그러니까 저게 나오듯이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그렇죠. 자진 사퇴를 했군요. 김대중 정부 출범하고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게 아시겠지만 김대중 정권은 DJT 연합입니다. 결국 박태준 회장이 김대중 정부 탄생에 공이 있었던 것이고 YS 정부 말기에 일본에서 돌아와서 포항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거든요. 박태준 회장이 정치적 제기를 하니까 다시 김만재 회장은 물러나는 거고 박태준 전 명예회장의 사람들이 DJ 정권 때는 회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유상부 회장이 아마 그분도 아마 박태준 회장의 직계 라인이니까 유상부 회장도 DJ 때 회장하신 거고 근데 결국 노무현 정부 출범하고 사퇴를 하게 되고 그분도 최규성 게이트 연루돼가지고 옥고를 치르셨죠. 그 이후에도 뭐 이구택 회장도 그렇죠. 그러시고 이번에 정준양 전 회장까지도 뭐 수사 대상이 된 거니까
참 이렇게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에 놓였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정준영 회장도 사실은 처음에 포스코 회장 될 때 포스코가 아니라 포스코 건설 대표이사 사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포스코 사장이 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른 더욱 굉장한 후보들이 있었는데 어떤 예. 의미에서 정준영 회장이 포스코 회장에 오른 게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MB 정부의 실세와 연이 있다는 얘기들은 계속해서 예.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예. 이제 지금 불거진 것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그래픽으로 저희가 쫙 정리를 해보니까 예. 그야말로 흑역사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향을 받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오너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일까요? 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게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서 이 오너 없는 회사의 한계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 어떤 오너가 뭐 재벌이사 3세에게 물려주는 게 이게 나쁘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게 경영권을 지키는데 안정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어떤 오너의 지배 구조가 취약하다고 해보세요. 나라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정권 바뀔 때마다 삼성전자 CEO나 현대자동차 CEO 본인 사람 안 채우면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항상 이 정부가 예. CEO 선입에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예. 문제가 되는 게 어디입니까? 포스코, KT, 그다음에 4대 금융지주입니다. 예. 특징들이 오너가 없어요. 그렇군요. 지배구조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뭐 지배구조가 투명하다 못해서 너무나 이게 확실한 어떤 주인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회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회장 추천위원회에서 회장을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라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들이 아직까지는 국가의 어떤 우산 아래서 좀 약간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입김이나 어떤 청탁들을 거절할 만한 어떤 실력을 못 갖췄다고 볼 수도 될 것 예, 같아요. 오너도 없지만 정부 지분도 없는 회사가 없죠. 포스코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정부의 영향이 이렇게 계속 미치는 걸까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은행 같은 우리나라 그 재벌들 같은 경우에 포스코도 마찬가지지만 재무 구조가 어떤 우리나라 어떤 금융기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완전히 독립해서 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하진 않거든요. 해외 지원할 때도 어떤 관의 어떤 도움이 있어야 예. 되는 거고 모든 것을 관과는 떨어져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과 어떤 관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정치권의 어떤 사장 선임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죠. 예. 또 하나 문제는 내부 임원들도 항상 정권 바뀔 때마다 촉각을 곧도 세우고 다음 정권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줄 서야 되나? 어디가 내가 다음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내부에서도 그런 분위기들 팽배하거든요. 예. 본인들이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말이죠. 두 번째 키워드를 저희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자금. 정준양 전 회장 이제 뭐 곧 소환될 것 같습니다. 예. 출국 금지했으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부터 파헤쳐 보겠죠. 예.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됐다는 거죠? 일단은 아주 간단한 수법입니다. 그 포스코 건설의 베트남 사업에서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하청업체한테 예를 들면 100억짜리 공사를 예를 들면 100억짜리 공사를 예를 들어서 뭐 300억이라고 계산계산을 예. 끊고 300억을 준 다음에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는 이런 형태로 이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예. 것이거든요. 포스코 건설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해외, 특히 베트남 같은 곳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비자금은 그 돈을 가지고 베트남 어떤 관청이나 이런 곳에 뭐 일종의 중국으로 하면 관시겠죠. 예. 그런데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관행상 만들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문제는 그 돈이 정말 포스코 건설에서 얘기하는 대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서 쓰였다고 하면 조금은 면책이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게 만약 국내로 돌아와서 그게 정준영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어떤 수뇌부한테 들어가서 예. 그 돈이 만약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고 하게 되면 예. 이건 정말 그야말로 게이트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정관계 때문에- 로비에 예. 쓰였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시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이제 이완구 총리의 부패와의 전쟁 선포 후에 네. 첫 신호탄이다 아니면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이제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면 전환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 지금 다시 상승세를 타고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사정적으로 국면 전환을 한다. 그렇게까지 보기는 조금 무리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과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정 동력을 어떤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왜냐하면 이 사정 작업이라는 게 사실은 부패와 전쟁에서 싫다는 국민이 없습니다. 모든 정권이든지 한 번씩 본인의 힘이 있을 때 레임덕을 오기 전에 반드시 부패와 전쟁 한 번씩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돌아보시면 1년 차 때는요, 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사정 작업을 잘못하면 야당 탄압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이고요. 2년차 때는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또 할 수가 없죠. 이제 3년 차에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아니면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어떤 생각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게 되면 공직기강도 다 잡고 일종의 글쎄 뭐 재벌 길들이기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예. 어떤 재벌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힘이 있고 내가 국정운영 동력을 회복해야 되는 지금이 가장 부패와 전쟁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 아니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첫 대상을 포스코로 잡았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약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구나 포스코를 잡았고 MB 재임, 이명박 예.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일어났던 정준영 회장의 그 재임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파헤치겠다는 거니까 예. 친이계 쪽에서는 좀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친이계 쪽으로서는 반발에 나올 수밖에 예. 없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사정 작업이 하필이면 왜 포스코냐,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예. 그게 만약에 더군다나 어떤 뭐 고소고발 사건이라든지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 사건이 확대된 게 아니라 어떤 이완구 총리의 담화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아 이건 포스코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검찰이 결국 어떻게 보면 포스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죠. 예. 만약에 수사를 포스코하고 끝하고 멈추면 아 정말로 이거 전 정권 잡기 위한 거구나 그런 오해 사기가 쉽죠. 그냥 포스코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 모든 부패 더 나아가서는 지난 정권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까지 만약에 검찰이 칼끝을 들민다면 예. 그럼 그런 오해는 없어지겠죠. 결국 검찰이 이 수사 외에 그 다음 수사까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딸려 있는 것 같습니다. 19일 친이계가 모인다고 하니까 뭐 어떤 말을 할지도 주목해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네. 임기를 제대로 채운 회장이 드물 정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정국의 표적이 됐던 포스코.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투명한 시스템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